대구 여성가족재단이 형편없는 경영평가를 받는 등 대구시의 여성정책 실현 의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달라며 내일과 모레 파업에 돌입해 학교에서의 급식과 수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지역이 튜닝 산업의 최적합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출연기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경영평가에서 형편없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대구시가 여성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 여성 가족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시 출연기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최근 경영평가에서 정책 연구 개발 실적이 적고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로 평가받아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최하 등급을 받은 건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연구원은 4명에 불과하고 사무직을 포함한 총 인원이 6명으로 서울 34명, 부산 17명, 인천 27명, 경북 12명 등과 비교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당 연구과제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건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여성가족재단으로 지원되는 한 해 예산은 전국 최저인 5억 원으로 서울 97억, 부산 31억, 경북 16억 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대구 여성계가 열망하면서 역할이나 기대는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기반을 너무 미흡한 상태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위도 서울과 부산은 각각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정책관을 만들어 부서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지만 대구시는 여성가족 담당관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4급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타의 다른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크하고 감독하고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관의 지위 가지고는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 관련 단체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정부 여성 정책에 맞춰 자리나 기관만 만들어 놓고 내실을 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아서 자동차 성능 향상이나 외관을 꾸미는 튜닝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능은 강하게, 외관은 예쁘게 만든 튜닝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튜닝카 드래그 레이싱을 연 것입니다. 전 세계 튜닝 시장이 100조 원에 이르고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1%도 안 되는 5천억 원 규모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튜닝을 좀 더 쉽게 하고 튜닝을 좀 더 허용 범위를 넓히고. 대구는 전국 자동차 부품 업체의 18%, 부품 관련 종사자 수 11.3%가 집중돼 있고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과 기계부품 연구원 등 연구시설이 밀집돼 튜닝 산업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규제는 튜닝 산업을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각종 스티커부터 LED 후미 등 핸들 규격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조금만 손을 대도 모두 불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교통공단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63%가 튜닝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7%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튜닝업체 관계자들은 당연히 규제 개선과 튜닝 부품 인증 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산자부 산하 어떤 인증 기관이 생겨서 우리가 제조하시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정을 받으면 판매에 문제가 없게끔만 조치를 해주면 또 양산차 업체들이 튜닝 산업 확대를 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토로합니다. 에이스가 되는 차들이 어떤 제품을 장착한 이후로 메이커 회사에서 그 에이스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신음하는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경제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 농사가 잘 돼도 걱정입니다. 올해 쌀 농사가 잘 돼서 생산량이 늘자 이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협도 벼 매입 가격을 선뜻 결정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4만 천 톤으로 평년보다 5% 가까이 많습니다. 지난 2009년 491만 톤에서 점차 생산량이 줄다가 2012년 400만 6천 톤을 저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올해산 산지 쌀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4만 톤을 시장 격리 조치하면서 하락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입니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산지벼의 가격 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의 수매가 결정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시군의 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은 일단 40kg 한 포대를 4만 원에 수매한 뒤 사후 정산할 계획으로 수매를 끝냈지만 아직 최종 수매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지금 어려운 그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자 하나 지금 시장 가격이 워낙 불안정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가 6만 2천 원 선, 충남이 5만 5천 원 선에서 결정된 가운데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농협 수매가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선남달 오르면 정부미와 수입쌀을 방출함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게 정부에서 농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80kg 산지 쌀값을 16만 7천 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목표가인 18만 2천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작과 FTA 체결 등 심리적인 동요로 인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쌀값 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오늘 엑스코에서 대구 경북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있는 달성군 최정산의 풍력 발전 허용과 국가 하천 땅의 태양광 발전 설비 허용,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대상기업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는데 규제 개선 추진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요구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5회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간 펼쳐집니다. 올해는 19개 나라에서 340개 회사가 참가해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대구국제로봇산업전과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구매 상담회, 해외 50여 개 사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달라며 내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일부 학교는 수업과 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이곳의 비정규직 조교원들은 급식 후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정직원과는 달리 개인 돈을 내고 먹어야 합니다. 위층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애들 급식 다 하고 난 뒤에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것은 일반으로 따지자면 잔반 처리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도 당당하게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도 급식비 내면서 그 밥을 먹고 싶습니다.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들은 지난 8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방학 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들은 카드빚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몇 달에 걸쳐서 그걸 어렵게 갚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파업에 나서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액 급식비와 명절 휴가비, 방학 중 임금 지급, 장기근무 가상금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력 구조 조정과 직종 통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전면 수행하면 한 3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서는 그걸 수행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이 잘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경기와 광주, 대전 등 대구 경북과 상황이 비슷한 곳에서는 의견이 꽤 접근돼 파업이 유보됐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인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급식하는 동안 허리가 돌아갔고 손가락이 다 휘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밥 한 끼 먹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국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집행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외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구에 27곳, 경북에는 79곳의 학교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의 차질을 빚으면서 오후 수업이 힘들어 12곳에서 단축 수업을, 15곳에서는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형편이 갈수록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기부액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도 희망을 나누는 성금 모금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대구 도심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2년 연속 목표 초과율 전국 1위를 이룬 대구는 지난해보다 2% 많은 80억여 원을 모금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런 나눔 문화가 우리 속에 정착하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발전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많은 뜨거운 동참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 고액보다는 소액 기부자가 많아 진정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된 경북은 지난해보다 모금 목표액을 7.3% 많은 114억여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익명의 남성이 매년 1억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보이지 않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금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어려운 학생의 학업 지원 등 힘든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게 쓰입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결혼 이주 여성 등 요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모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ARS 전화와 주민센터 방문,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고 대구문화방송도 계좌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따뜻한 온정 나누기에 동참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어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이 누적 6.0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연말 당기 순손실이 9월 말 현재 30억 원이나 되는 이유를 물었고 대구은행 출연금을 늘려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많은 대출로 부도가 속출해 사고가 높았지만 지난해는 2%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한 도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700여 원에 이르는 도청 이전터의 국가 매입이 가능해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고 대구시는 국책사업 유치 등 도청 이전터를 공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포항 영일만 신항 노조원들이 노무 공급 계약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8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8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남성 2명이 현수막을 걸고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4시 반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 신항 안에 있는 1300톤급 타워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영일만 신항 노조 투쟁위원장 45살 김모 씨와 총괄국장 42살 이모 씨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아니면 저희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 영일만항 물류회사들은 이미 경북 항운노조와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도 이를 번복할 권한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강경투쟁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타워 크레인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법무종합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증진 대회가 열려 각종 감사패가 전달될 때 이어 지금은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가 흥겹게 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모인 가운데도 더 힘드는 사람, 그래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더 밝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목적의 취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달서구청 대강당에서는 달서구의 올해 마지막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취업 박람회에서는 2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에 나섰습니다. 달서구는 올해까지 5번 개최한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에게 고용 유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 취업 박람회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실내체육관에서는 경상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14 경상교육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복나름이 경상교육 꿈과 끼를 그리다를 주제로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학교 특색 자료와 책이 전시됐고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교육가족들이 화합하는 장이 됐습니다. 의성 종합운동장에서는 오늘 지역 주민들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군부대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이 열렸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산불이 난 것을 가정해 산불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진화대원을 재빨리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올겨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핵심 연구시설의 첨단 장비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R&D 연구 과제와 추진 계획을 공개하는 메디밸리 오픈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3D 프린터 시연을 포함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동물 수술 시연, 분자 리모델링과 생물리 구조 분석 시연 행사가 열렸고 첨복 단지에 입주한 8개 기업의 제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만점자가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원점수 기준으로 400점 만점자가 자연계가 3명이었고 인문계는 만점자가 없는 가운데 최고점이 397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 각각 1명씩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390점 이상 고득점자는 대구에서는 47명, 경북은 19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구미 123공단 기업체의 수출 물동량 수송을 맡고 있는 구미대교가 시설이 오래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구미시가 제안한 보수 사업에 특별 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또 누수와 잦은 사고가 발생해 구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미 올림픽 기념관의 개보수 사업도 사업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낙동강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수자원공사 등 낙동강 자전거길 관리 담당자 20여 명이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합동 점검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안내 표지와 거리 표지, 안전시설 설치 상태, 포장 균열과 접속부 높이 차이, 토사 퇴적이나 유실 여부 등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선배 의사인 52살 최모 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김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요양급여 120억 원을 타낸 혐의로 대구 모 정신과 병원장 44살 이모 씨와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피하기 위해 선배를 요양병원장으로 내세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달 평균 3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을 돕지도 않았으면서 도운 것처럼의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금 5,100만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장애인센터 대표 43살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복지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점을 노려 부모와 동생,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 교육을 이수시켜 활동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자료를 위조한 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수만 대의 저가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로 휴대전화 유통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